미국 힙합 레전드엘이 에미넴이 살았던 동네 빌딩을 보면 창문이 절반쯤은 다 깨져 있고 캄캄한 밤에는 총알이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갱들의 마약에 정말 허벅다리 덜덜 떨리게 무서운 곳인데, 여기서 24시간 내내 불을 환하게 켜두고 장사하는 핫도그 집이 있습니다. 간 양치한 치아처럼 빠득하고 터져버리는 소시지, 그 위에 더티할 정도로 한가득 올라가 있는 그리스식 칠리 소스, 알싸한 생양파를 무슨 고명처럼 우수수 뿌려놓고 한 입 먹을 때까지 멀리서 은근한 두 눈으로 지켜보는 주방장들까지. 근데 이게 한 집이 아니라 두 집이에요. 바로 딱 붙어 있어서 사이좋게 동업하는 쌍둥이 가게 같지만 이 양반들 쌍방 싸움이 100년 동안 지속돼서 아직까지도 서로 뒷담 까는 사이입니다. 폐허가 된 디트로이트에서 계속되는 100년 전쟁, 핫도그가 시발점이 된 형제의 난, 바로 아메리칸 그리고 라파예트 코니 아일랜드 핫도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에미넴의 영화 8마일을 보면 디트로이트라는 곳의 분위기가 화면 밖까지 진동을 해버리는데요. 녹슬어버린 자동차 공장, 매캐한 안개, 실제로 디트로이트는 미국에서 가장 처참하게 망해버린 파산 도시입니다만 이곳에서 내내 불티나게 장사하는 곳이 바로 이 코니 핫도그 집이에요. 일단 가장 중요한 소시지를 살펴보면 질 좋은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빡빡 채워넣고 양장, 그러니까 양의 창자로 겉을 팽팽하게 감싼 진짜 소시지를 쓰는데, 이걸 한 입 베어 물면 진짜 뽀닥하는 소리가 납니다. 깨끗하게 치카치카하고 그 치아 표면을 손으로 문질러 보면 뽀득거리는 소리 아시잖아요. 그 소리가 우리 이빨 개수만큼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경쾌하게 갈라지는 소시지에 육즙이 터져 나오면 그걸 감싸는 하이라이스색의 그리스식 코니 소스가 있는데, 이건 콩 들어간 그 칠리가 아니고 소 심장이랑 짜투리 고기를 싹 다 갈아서 그리스식 향신료 붓고 밤새 끓여낸, 뭐랄까 말 그대로 고깃장 같은 건데, 소시지의 머리와 꼬리만 보일 정도로 이 소스를 흥건하게 부어주고 그 위에 생양파 다진 거랑 머스터드 대충 뿌려 넣으면 이게 바로 코니독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장님 케첩 좀 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디트로이트에서 제일 가는 대역 죄인이 돼버리는 건데, 길거리 정크푸드를 팔고 있는 이 양반들이 소장한 장인 정신이 약간 강박적으로 투철하거든요. 형제가 하는 두 가게 중 형의 가게인 아메리칸 사장님은 아예 80년대까지는 가게에 케첩을 두지도 않았으며, 케첩 달라고 하면 대놓고 쌍심지켜고 눈부라리면서 우리 핫도그에 케첩 뿌려 먹는 거 아니다 했다는데, 재밌는 점은 이 두 가게의 메뉴판이 그냥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김새도 솔직히 거의 비슷하고 안타깝게도 맛조차 거의 같습니다. 크게 다른 점은 먼저 형이 하는 아메리칸 코니 아일랜드, 여기는 간판부터 그냥 가게가 성조기 컬러인 빨강 파랑 흰색으로 쨍쨍한 이름 그대로 아메리칸 그 자체예요. 매장 자체가 널찍하고 매우 깔끔합니다. 그래서인지 맛도 묘하게 칠리 끝맛이 톡 쏘면서 스파이시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맛이 나고요. 반면 동생이 하는 라파예트는 문을 열자마자 뭔가 빈티지하고 칙칙한 누런 조명에 테이블조차 뭔가 끈적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대신에 토핑과 소스 양이 더 많은 느낌? 그러니까 소스 자체의 맛은 비슷한데 그 양을 확 늘려버리니까 핫도그 자체가 리치해져 버리는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주문도 그냥 구두로 받고 그 자리에서 빽빽 소리 지르면서 오더 넣어요. 핫도그 접시를 10개씩 12개 테트리스처럼 쌓고 날아다니는 건 두 가게 다 똑같은데, 라파예트는 현금 결제가 국룰인 것처럼 몰아가는 바이브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핫도그 집은 1917년 디트로이트가 슬럼과 유령 도시가 아니라 잘 나가는 미국의 자동차 공장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면서 전 세계 돈을 쫙쫙 빨아 땡기던 황금기에 생겼는데요. 공장 노동자들이 퇴근할 때마다 이 핫도그를 하나씩 입에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거스트 캐로스가 핫도그 가게를 차리고 혼자서 돈을 쓸어 모으다가 고향 그리스에 있던 동생 윌리엄 캐로스를 불러들여서 같이 장사를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엔 타지에서 같은 핏줄들끼리 의지하면서 좋았겠죠. 근데 하루에 1000개 단위의 핫도그가 팔려나가고 돈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돈 냄새 사이로 서로의 살기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해요. 수익 분배 문제였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지만 진정 수익 분배 때문인 건지 형의 내무입금 때문인 건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형이 먼저인지 동생이 먼저인지도 몰라요. 그냥 다들 본인들 가게가 더 먼저라고만 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나름 정설이라고 파워가 더 센 얘기로만 말씀드리자면 1924년 동생이 짐 싸서 나가버리는데 나가서 핫도그 가게를 차립니다.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벽 너머로 숨소리까지 들릴 법한 진짜 바로 옆집에 라파예트라는 간판을 달아버린 거예요. 그날부로 이 동네 사람들은 완벽하게 두 파로 나뉘게 되는데요. 1917년
2007년도부터 장사한 형님이 족보가 있는 찐이다 쪽이랑 무슨 소리냐, 고깃내가 팍팍 풍기는 동생네 칠리야말로 진짜 영혼이다 하는 쪽으로 나뉘어서 입씨름을 벌인 거죠. 실제로 아직까지도 초흥분해서 싸우는 양반들이 꽤 많습니다. 어디가 맛있냐부터 어디가 먼저다 뭐 그런 걸로 계속해서 싸우는데, 아무래도 형제라면 형이 먼저 와서 차리지 않았을까 하는 유교적인 생각을 조용히 해봅니다만, 아무튼 시간은 흐르고 1967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사태 중 하나로 꼽히는 디트로이트 대폭동이 터집니다. 그날 여름 디트로이트의 밤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뜨거웠는데요. 공장들은 잘만 돌아가고 있었지만 도시 안에는 이미 화약 냄새들이 풍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 3시 경찰이 흑인들이 모여있던 한 술집을 급습하는데, 평소 같았으면 그냥 끝났을 일이었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니 분노는 순식간에 도시 전체로 번지게 됩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각종 경보음,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그리고 불. 그러니까 디트로이트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상점 셔터를 뜯어내고 텔레비전과 장신구, 술병 같은 것들을 잔뜩 끌어안는 채 거리로 뛰어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상점이란 상점은 다 때려 부수고 약탈하기 시작한 거죠. 미국 정부는 결국 폭동을 제압하겠다고 시내 한복판에 장갑차랑 무장한 군대를 투입하는데요. 무장군인들은 각 맞춰 거리를 돌아다니고, 장갑차가 시내를 밀어 제끼며 들어오고, 헬리콥터가 시끄러운 소음을 내며 머리 위에 떠다녔습니다. 거의 전쟁 같은 풍경이 펼쳐진 건데요. 하지만 그때 다운타운 한복판에서 나란히 어깨를 하고 있는 핫도그 가게 2개는 여전히 불을 켜고 핫도그를 팔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도시가 불타고 있는데 이 양반들은 소시지를 굽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폭동이 끝난 것도 잠시 디트로이트에 더 큰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데, 바다 건너 연비 좋은 일본 자동차들이 미국 본토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마처럼 기름 먹어대던 미국 차들은 순식간에 외면받았고, 디트로이트를 먹여 살리던 자동차 공장들은 줄줄이 파산해버렸어요. 공장이 멈추니까 당연히 일하던 노동자들도 빠져나갔고요. 한때 200만 명이 살던 이곳은 반절 정도가 떠나갔고, 남겨진 집들은 헐값에 내놔도 아무도 안 사는 흉물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2013년 디트로이트시 정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파산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높은 빌딩들은 창문이 깨진 채로 방치되었고, 백화점이며 극장이며 전부 판자로 대충 입구만 들어막았죠.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미친 핫도그 형제들은 남들이 동네를 떠나고 자기가 일평생 가꿨던 상점까지 전부 내버리고 도망치는 그 멸망의 한복판에서 이 양반들은 그냥 계속해서 불을 더 환하게 켜고 네온 사인을 빛냈어요. 그것도 서로를 죽어라 노려보면서요. 내가 굶어 죽고 길바닥에 나앉는 한이 있어도 저 옆집 놈이 먼저 망하는 꼴을 보고 죽어야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직도 100년째 두 그리스 이민자 가문이 핏대를 세우고 싸우고 있는 줄 알지만, 사실 동생네 가게인 라파에트는 90년대 초반에 이미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가게를 산 게 라파에트에서 일평생 일해온 직원들이기에 그 영혼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사실상 형제보다도 각각의 가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옆집을 향한 적개심이 훨씬 더 컸거든요. 근데 비교적 최근인 2022년 라파에트에서 쥐가 나왔다는 증거가 SNS에 올라오면서 보건국이 들이닥쳤고, 라파에트에서 쥐똥이 굴러다니는 걸 확인하고 바로 가게 셧다운 시켰어요. 아메리칸에서는 바로 거봐라, 내가 저 집 더러워서 못 봐주겠다고 예전부터 말하지 않았냐 라면서 곧장 선고했고요. 2025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라고 난 라파에트를 간다 라는 팬덤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찬란한 희망이나 위대한 꿈만이 사람을 살게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저 인간보다는 내가 하루라도 더 버틴다 라는 징글징글한 증오가 폐허 속 원동력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안녕히 계세요.